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올해는 추석이 조금 늦게 오다 보니까 벌써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해진 것 같더라고요. 하루 일교차가 10도 정도로 크게 나오고 있던데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9월도 거의 끝나가는 4주가 되었는데요. 이번 주 저의 투자를 가볍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요일에 발표가 된 미국 소비지출 물가 지표만 한번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PCE 물가지수라고 부르는 개인 소비 지출은 전년 대비 2.7% 상승했더라고요. 그래서 물가가 작년 대비 2.7% 상승했다는 의미인데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6월부터 계속 물가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는 관세가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관세 영향은 매달 조금씩 물가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시장이 예상하던 전망치에 부합을 했으니까요. 일단 금요일 미국장은 나름 양호하게 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10월 초에 발표가 되는 고용지표가 남아있지만 일단 10월에도 미국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더라고요. 한국 시간으로 10월 30일에 금리를 결정하는데 이번에도 25bp 인하한다는 전망은 현재 약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월에도 금리를 한 번 더 내리고 나서 마지막 12월에 금리 결정이 있는데요. 마지막 12월에 금리를 내릴지 아니면 동결할지가 올해 주식시장에 영향을 조금 주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미국 시장은 전반적으로 보합 수준에서 마감했던데 다우존스는 0.1% 상승을 했지만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했더라고요. 아무래도 테크 중심으로 그동안에 상승세가 많이 가팔랐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쉬어갈 타이밍이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한국 코스피를 보니까 금요일에 크게 빠졌더라고요. 목요일까지 3,400 이상에서 잘 버텼지만 금요일에 크게 빠지면서 일주일 동안 약 2.4%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관세 협상이 여전히 교착 상태이고 또 환율이 급등하다 보니까 금요일에는 오랜만에 외국인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크게 밀리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주일 단위로 보면 외국인은 여전히 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이번 주도 약 3천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여전히 한국 시장에서 주식을 담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최근에 비해서는 매수 강도가 조금 약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마지막 주가 되는데요. 명절 전에는 시장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했던 기억이 많았는데 다음 주가 약간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금요일 밤에 미국장이 괜찮았으니까 월요일에 한국 시장도 조금 되돌리는 흐름이 나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의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 텐데요. 먼저 ISA 계좌부터 보면 이번 주 ISA 계좌에서는 DN 오토모티브를 계속 물을 탔거든요. 정말 하루도 반등 없이 주가가 계속 빠졌는데 거의 코스닥 작전주와 비슷하게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종목 때문에 스트레스를 조금 받았는데요. 여하튼 금요일에 마지막으로 21,900원에 90주를 매수했고 이제 ISA 계좌에서는 1,000주까지 수량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므로 DN 오토모티브는 앞으로 주가가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ISA 계좌에서는 매수를 그만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과 관세 협상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은 충분히 감안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DN 오토모티브는 여기를 보시면 9월 12일부터 지난 금요일까지 11일 연속 단 하루도 반등 없이 계속 하락하더라고요. 그리고 공매도도 거의 10% 비율로 매일매일 나오고 있던데 그래서 이런 주가 흐름은 결국 관세 분위기를 이용해서 공매도 작전이 진행 중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단기간에 주가가 계속 하락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조금 주고 있지만 그래도 배당금은 어느 정도 주는 회사이니까요. 배당금을 받으면서 좋은 분위기가 나올 때까지는 또 인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장고를 보면 미국 ETF들은 여전히 빨간불을 잘 유지해주고 있거든요. 이번 주는 미국장도 약간은 쉬어갔지만 그래도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하락분을 상쇄를 시켜주었고요. 여하튼 그래서 당분간 이 수량 그대로 보유하고 계속 분배금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움 고배당이 평단가 아래로 내려갔더라고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150주를 털어두었으니까 주가가 15,000원 아래로 내려온다면 50주 단위로 또 물을 타고요. 평단가 작업을 해볼 생각이고
그리고 JR리츠가 저번 주에 제가 3,000원 넘겼다고 좋아했지만 이번 주에 또 3,000원을 깨고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JR리츠뿐만 아니라 DN오토모티브까지 수익률이 10% 넘게 하락하는 종목이 두 개로 늘어났다 보니까 슬슬 또 장고를 보는 게 힘들어지는 시기가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도 살짝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 주부터 삼성전자를 조금씩 매도하기 시작했는데 이번 주도 총 400주를 매도했고요. 주가가 올라올 때마다 100주씩 4번 매도를 했고 마지막으로는 68,400원에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0주를 남겨두고 있는데 200주는 주가가 7만원 정도까지 오면 보내려고 남겨두었지만 금요일에 반도체가 크게 내리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가 또 어수선해지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매도를 하던지 아니면 평단가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하던지 변동이 생기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변화가 있기 전에는 이제 투자일기에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계좌에서도 DN오토모티브 정말 열심히 물을 탔습니다. 주가가 빠질 때마다 100주씩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총 400주를 담게 되었고요. KT도 5만원 근처에서 50주를 더 담았습니다. 그래서 잔고를 보면 현대차는 여전히 평단가 근처에서 주가가 머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2% 정도만 하락해도 평단가 아래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번에도 조금씩 물을 탈 생각이고 그리고 미래에셋 계좌에서는 DN오토모티브가 900주까지 늘어났는데요. 주가가 더 빠지면 100주만 마저 사고 여기도 추가 매수는 멈출 생각입니다. 그리고 KT는 제가 이번 주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해킹 사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량을 늘리지는 않은 생각이고요. 혹시 주가가 5만원 아래로 빠진다면 조금 더 매수를 하고 수량을 천천히 늘려가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SK하이닉스는 다음 주 화요일에 2분기 배당금을 지급하거든요. 9월 30일에 지급하는데 현대차는 2,500원, SK하이닉스는 375원을 지급하니까요.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월배당 계좌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매도한 현금으로 수량을 계속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조금 골고루 샀는데 타이거 리츠를 500만원 매수하면서 조금 크게 담았고요. 라이즈 미국 AI 밸류 체인과 플러스 고배당주는 100만원씩 매수를 하면서 불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고를 보면 타이거 리츠만 현재 살짝 파란색이고 나머지는 빨간색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그리고 4종목 중에 코덱스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3개는 월말을 기준으로 분배를 하기 때문에 월요일에 분배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분배락이 나오는 종목들은 조금씩 더 매수를 하고 월배당 상품들을 꾸준히 매수하고 현금 비중을 천천히 낮춰갈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현대엘리베이터가 이번 주에 중요한 공시가 나왔거든요. 이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현재 본사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빌딩을 매각합니다. 다음 주에 양도를 마무리하고요. 4,500억 원의 현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회사 중 하나인 현대무벡스 주식도 매각을 하는데요. 780만 주를 매각한다고 하는데 11월 22일에 처분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도 블록딜로 제3자에게 넘기지 않을까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주가에 따라 처분 금액이 달라지겠지만 여하튼 여기서도 한 500억 원 정도는 현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렇게 자산을 매각하면서 5천억 원 정도의 현금을 만들었는데요. 저는 이 돈이 대부분 특별 배당 형태로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예상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현대엘리베이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대 주주가 올해 11월에 빌린 돈을 약 1,000억 정도 갚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금 상환을 목표로 자산을 매각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번에 매각된 자금은 빠르면 3분기 배당금으로 지급을 하던지 늦어도 내년 기말 배당금으로는 지급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현대엘리베이터는 올해 배당금도 최소한 작년 수준은 유지되지 않을까 예상하는데요. 작년에 5,500원을 배당했는데 일단 올해는 중간 배당으로 1,000원을 배당했으니까 남은 기간에 4,500원 이상은 배당하리라고 예상하고요. 그래서 5,500원 기준으로 시가 배당률이 6.8% 정도 되거든요. 현재 국내 고배당주 중에서 배당률 측면으로 보면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탑티어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자산 처분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물을 타기 위해서 오버 매수했던 수량을 10주씩 총 40주를 덜어 놓았는데 금요일에 주가가 다시 밀리면서 현재는 또 마이너스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주가가 79,000원 또 아래로 빠진다면 덜어 놓았던 수량은 다시 매수를 하고요. 평단가 낮추기 작업을 또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부분에 대해서 시리즈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뭘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조금 많이 했는데요. 정말 기본이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 분할 매수 그리고 분할 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투자를 할 때 자주 하는 생각인데 이 종목 주가가 많이 내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이 많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부터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조금 비중을 실어가지고 많이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결국 이런 생각이 거의 맞아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적인 예시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디엔 오토모티브도 한 열흘 전만 해도 26,000원 정도면 이제 담아볼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왕창 샀으면 지금 큰 낭패를 볼 뻔했는데 주가가 내릴 때마다 100주씩 담았기 때문에 그나마 평단가를 계속 낮출 수가 있었고요. 마이너스도 조금 더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언제쯤 반등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바닥이라고 생각되는 종목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1층 바닥이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도 그 밑에는 지하 1층, 2층 이렇게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를 해두시고요. 천천히 분할로 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조금 올라와서 빨간색 숫자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면 내 마음도 함께 두근거리기 시작하는데요. 아, 이 정도면 정말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팔까 이런 마음은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함께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예시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SK하이닉스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저를 괴롭히던 종목이었거든요. 충분히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담았는데 또 평단가를 깨고 내려가 버리고 올라왔다가 또 깨고 내려가 버리고 이걸 거의 2달 반복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번 달부터 무섭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30만 원을 넘기니까 저의 계좌에서도 10% 넘게 수익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때 다 팔았다면 현재 주가를 보고 있을 때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팠을 겁니다. 그나마 주가가 올라올 때마다 10주씩 나누어서 팔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매도를 잘 못하는 사람, 즉 발매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늘 한꺼번에 다 팔지 마시고 조금씩 나누어서 파는 습관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당분간 이렇게 조금 뻔한 주제를 하나씩 잡아가지고 매주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투자에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국장은 금요일부터 휴장이 시작되니까 다음 주 투자하기는 10월 3일 금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